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 제1장 돈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함무라비 법전에 담긴 4000년 전의 가격 통제. 최고 가격제와 최적 가격제. 함무라비는 고대 바빌로니아 왕국의 제6대 왕이다. 바빌로니아라는 이름은 수도 바빌론에서 유래하는데 초창기 바빌로니아 왕국은 바빌론을 중심으로 한 작은 도시국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함무라비가 즉위한 이후 이신과 라르사 등 주변 도시들을 점령하면서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장악하기에 이른다. 대제국을 건립한 함무라비는 운하를 건설하고 관료제를 정비하며 제국의 기틀을 다졌다. 뿐만 아니라 달력과 언어를 통일하고 도시마다 달랐던 최고의 신을 마르투크신 하나로 정함으로써 문화적으로도 통일을 이루어냈다. 함무라비의 업적은 이 밖에도 많지만 그의 이름을 역사에 길이 남게 한 가장 큰 업적은 함무라비 법전 코드 오브 해머라비의 제정이라고 할 수 있다. 1901년 프랑스 탐험대에 의해 발견된 함무라비 법전은 높이 2.25m의 검은 돌비석에 새겨져 있다. 함무라비 법전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으로 알려졌으나 함무라비 법전보다 150년 이상 앞선 것으로 추정되는 리피트 이시타르 법전이 발견되면서 세계 최고 법전의 자리를 넘겨주었다. 함무라비 법전의 경제 조항들. 가장 오래된 법전은 아니지만 함무라비 법전이 가지는 역사적 가치는 여전히 크다. 아름다운 문자로 새긴 282개의 조항들은 고대 바빌로니아 사회의 규범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함무라비 법전은 후세 다른 사회의 법체계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사람들은 흔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조항으로 함무라비 법전을 기억한다. 물론 법전이 범죄의 처벌과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행정, 군복무, 세금제도, 상업, 무역 등 폭넓은 분야를 다루고 있다. 이 중에서도 경제와 관련된 조항은 전체 조항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경제 관련 조항이 많았다는 것은 곧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도가 높았음을 의미한다. 이들 조항 중 특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엄격하고도 복잡한 가격 통제 규정들이다. 몇 톤짜리 배를 하루 동안 빌릴 때는 얼마의 은을 지불해야 한다든지, 목동을 고용하려면 그에게 연간 얼마의 곡식을 주어야 한다든지 등 이 규정들은 매우 구체적이다. 그중 몇 가지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제257조 밭에서 일하는 사람의 1년 임금은 곡식 8그루이다. 제258조 목동의 1년 임금은 곡식 6그루이다. 제271조 우마차와 차부의 하루 임금은 곡식 180카이다. 제273조 농부를 고용하면 1월부터 5월까지 하루에 은 6그레인을 줘야 하고 6월부터 12월까지는 하루에 은 5그레인을 줘야 한다. 제277조 60톤짜리 배를 하루 빌리는 대가는 6분의 1세켈이다. 함무라비 법전의 위와 같은 조항들은 4000년 전부터 정부의 가격 통제가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경제학 이론에서는 자원 배분을 자유시장에 맡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에서는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에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 조세부가 보조금 지급은 정부가 시장의 수요 및 공급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균형 가격과 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이에 반해 가격 통제는 정부가 시장 기구의 정상적인 작동 자체를 막으면서 가격과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규제이다. 인위적인 가격 통제를 통해 정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경제 전체적으로는 자원 배분에 왜곡을 가져와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다. 바빌로니아 역시 이런 부정적 효과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함무라비 시절부터 엄격한 가격 통제로 인해 바빌로니아의 상업과 무역이 위축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는 수세기 동안 경제 발전이 더뎌지는 결과를 낳았다. 함무라비는 정복활동을 통해 대제국을 세우고 법치주의를 확립했지만 경제 문제에서는 실패하고 만 것이다. 가격 통제의 부정적인 효과는 이론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가격 통제는 최고 가격제와 최적 가격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최고 가격제의 효과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최고 가격제는 정부가 상한 가격 맥서멈 프라이스 또는 최고 가격 프라이스 실링이라 불리는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고 그 상한 수준 이상에서 거래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식이다. 일부 사람들은 최고 가격이라 하면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고 가격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가격 수준이 너무 높다고 판단되어 정부가 설정하는 가격이다. 그래서 최고 가격은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만약 최고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높게 설정된다면 최고 가격제는 실효성이 없어지고 시장에서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원래의 균형에서 형성될 것이다. 과거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채택한 소련에서는 빵 등과 같은 생필품에 대해 최고 가격제를 시행했다. 빵의 균형 가격이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P0일 때 정부가 최고 가격을 균형 가격보다 낮은 P1 수준으로 규제했다고 가정해보자. P1의 가격 수준에서는 빵의 수요량 B 공급량 A를 초과하여 B-A만큼의 공급부 종량 초과 수요량이 나타나고 소비자들은 원하는 양만큼을 구입할 수가 없다. 이러한 물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구소련에서는 선착순 방식과 배급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서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어떤 상품의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 소비자들은 최고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해서라도 부족한 상품을 구입하려고 한다. 이 때문에 암시장이 형성되기도 한다. 수요 곡선은 각 수량을 구입할 때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을 표시한다. A만큼의 빵을 구입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은 P2이다. 따라서 P2는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암시장 가격의 최고 수준이 된다. 상품을 배급받을 때의 시간이 낭비된다는 것과 암시장이 형성된다는 것 등은 최고 가격제가 소비자들의 생활을 더 나아지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최고 가격제는 지속적으로 시행되기보다는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특수 상황에서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해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계획 경제처럼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최고 가격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도 한다. 미국 뉴욕과 같은 선진국의 대도시에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킨다는 의도에서 서민주택의 임대료를 계속 규제해오고 있다. 좋은 의도에서 출발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임대료 규제로 인해 서민주택의 공급이 줄어 많은 대도시들이 만성적인 주택난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 최저가격제는 최고가격제와는 반대로 정부가 하한가격 프라이스 플로 또는 최저가격 미니멈 프라이스를 설정하여 그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제도이다. 최저가격제는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며 최저가격은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최저가격제의 대표적 예로는 농민 보호를 위한 농산물 가격 보장 제도와 근로자권익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제 등을 들 수 있다. 최저가격제하에서는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여 초과 공급 현상이 발생한다. 만약 노동시장에서 위의 그림과 같이 균형임금이 W0일 때 정부가 최저임금을 W1으로 설정한다면 노동 수요량은 A만큼 되고 노동공급량은 B만큼 되어 B-A만큼의 초과 노동공급, 즉 실업이 발생한다. 199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사람들을 일자리에서 쫓아내는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맨큐의 경제학으로 널리 알려진 하버드 대학 교수 그레고리 맨큐 역시 2001년 하버드대 학생들이 행정 건물을 점거하고 학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에 대해 시위를 벌일 때 보스턴 글로브의 장문에 칼럼을 실어 임금은 시장 원리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최저임금이 극빈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제를 옹호하는 경제학자들 또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상으로 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 함무라비 법전에 담긴 4000년 전의 가격 통제이었습니다.